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3개 고등학교에서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최명준이라고 합니다. 3월에 개학을 해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보며 생활과 윤리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생활과 윤리 교과가 어떤 교과인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 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간략히 생활과 윤리 교과 과목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학 수학 능력 평가와 관련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필기가 제 손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잘 듣고 필기가 다 된 건 차후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제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사회탐구, 선택 중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년 작년까지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학생들 중에 사회탐구 영역 선택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만큼 1등급을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1등급 숫자는 그만큼 많아지겠지만 오히려 한 개가 틀렸을 경우에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많이 선택한 한 과목이 유리하다 이렇게는 꼭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돼서 3학년 때부터 사탐은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력 차이에 따라 3학년 때부터 실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 수학능력 평가는 재수나 아니면 N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신 평가도 받고 비교과 영역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사탐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건 굉장히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사회탐구 과목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학생이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학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라고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기출문제 이제 풀이는 필수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평가는 20문항을 통해서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하나를 틀리느냐, 틀리지 않느냐가 최상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많은 공부를 했어도 실수 한 번으로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결국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될 생활과 윤리 공부가 즉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바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2학년 때 수업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활과 윤리 관련 교내 지필 평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내 지필 평가를 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교과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 말은 곧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은 총 4회 지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 총 4번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2020학년도는 아직 온라인 계약을 시작으로 언제 평가를 실시하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처럼 총 4번을 볼지 현재까지는 4번을 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학교에 나올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필평가 실시일과 횟수는 여러분이 학교를 직접 등교하게 되면 더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자칫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를 실시해야 여러분들이 교내 지필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활과 윤리 과목의 특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무사히 마쳤지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도덕이란 과목을 배웠을 겁니다. 이 도덕이라는 학문이 이 생활과 윤리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도덕하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1학년 때 통합 사회를 배웠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고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도 사회탐구 선택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과 윤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웃으며 공부하고 시험장에서는 울고. 내용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흥미있는 부분도 있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거 나 아는 건데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쉽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 수학능력평가 같은 시험장에 가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과 문제 푸는 거는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평가 관련돼서 본인이 선택을 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활과 윤리와 사상은 관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은 동서양의 철학자, 사상가들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근 100여 명에 달하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는 어떻게 보면 이 도덕과 연관성이 더 많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생활 속 윤리 문제가 내용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활과 윤리 교과 내용 체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목차 지금부터 교과서를 준비해서 이 교과서를 통해 목차를 통해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 준비해 주세요. 자, 교과서 이제 겉장을 넘기면 이제 머리말이라고 해서 이런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생활관리 교과의 특징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삶에 어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잘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잘 살아간다 하면 이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생활과 윤리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과 태도를 기르려고 만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주된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법, 즉 바른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크게 생명윤리, 사회윤리, 과학윤리, 문화윤리, 평화윤리 5개의 주제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배우고 나서 윤리적 민감성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건 차차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또한 윤리적 실천 의지, 선생님이 1년 내내 강조할 거예요. 윤리 과목은 이 실천 의지, 아는 것만 갖고 안 되고 그걸 생활 속에서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도덕적인 인간, 정의로운 시민이 되는 길이다라고 생활과 윤리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도덕적 탐구 능력 이거 지금은 그 뜻을 몰라도 됩니다. 윤리적 성찰 되게 거창한 말이죠. 실천 능력을 기르기 위한 책이 바로 생활과 윤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차차 이 생활과 윤리 교과를 배우면 차차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첫 번째 단계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이 우리 실제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각종 인터넷, SNS, 신문기사에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전 탐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목차에서도 별표를 할 텐데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뭐 몇천 년 전에서부터 있었던 윤리 문제들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 옛 선조들은 어떻게 해결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이제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이 원전 탐구입니다. 그래서 배우게 되고요. 뭐 학습 관련해서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참고하면 더 좋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차입니다. 자, 1단원 현대 삶과 실천 윤리에 있어서 이 실천 윤리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라는 과목은 결국 이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고, 이걸 동양의 그리고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윤리적 접근, 서양 윤리적 접근, 예, 별표 하나씩을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 동양 윤리적 접근과 서양 윤리적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차례를 보시면 이제 가장 아래에 원전 탐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전 탐구의 모든 내용은 시험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됐습니다. 현대 윤리 문제에 관한 싱어, 예, 사람 이름입니다. 예, 누군지 뭐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공자는 들어봤을 거예요. 공자, 노자, 장자, 뭐 포포.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해결 방법을 어떤 걸 제시하였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원전 탐구는 매 단원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거고요. 이번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EBS에는 많은 유능하신 윤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요 원전 탐구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요 부분은 선생님이 직접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 생명과 윤리입니다. 여기서 삶과 죽음. 특히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경험한 사람은 없죠. 선생님도 물론이고, 이론적으로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이러한 삶과 죽음이 결국 이제 오늘날 생명윤리라고 해서 생명복제, 동물 실험 이런 것과 연결이 되고, 결국 이건 인간의 어떤 사랑과도 연결되는 단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원은 요 1. 삶과 죽음의 윤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3단원 사회윤리 별표 3개를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단원이고요. 대학 수학능력 평가에서도 꼭 나오는 단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 사회정의윤리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배울 때 어려움을 느끼고요. 또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정의윤리가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원전 탐구에 뭐 칸트부터 소로, 롤스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제 5단원, 6단원. 자, 문화와 윤리 보면 예술, 의식주, 다문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6단원 평화와 공존윤리. 여기서는 요 지구촌 평화와 관련해서 대학 수학능력 평가에서 최근에 많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를 통해서 생활과 윤리 교과의 내용이 어떤 건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안내한 건 선생님이 3개고등학교에서 근 10년 동안 생활과 윤리를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선생님의 기준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 과학과 윤리가 있었네요. 예, 과학과 윤리. 이게 순서가 죄송합니다. 이 4단원의 예, 4단원이 과학과 윤리, 5단원이 문화와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요 4단원에서는 요 자연과 윤리, 예, 이거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에서 역시 여기에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관점이 나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에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원전 탐구에서도 요나스를 필두로 해서 많은 철학자들 이제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처음에 안내했던 대학 수학능력평가 관련해서 이제 교내 지필평가 이 과목의 특성, 그다음에 내용 체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거나 또는 뭐 더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이렇게 상호 교류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업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여러분들 뭐 과제가 제시되면 이 또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